그토록 바라던 걸 마침내 손에 넣었는데 이상하게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허탈해진 적 없으셨나요? 오랜 시간 온 힘을 다해 준비해서 성과를 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하고 공허했던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준비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런 허탈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성취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극을 찾아 곧바로 결핍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이끌어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래 정체돼 있던 팀 분위기를 제가 한번 바꿔보고 싶었고, 솔직히 제 역량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꽤 나름 간절했던 목표였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꼬박 6개월 정도 매달렸어요. 매일 막차를 탄 건 아니지만 남들 다 정시에 퇴근할 때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모니터 붙잡고 있는 일이 허다했어요. 밤 11시 반 텅 빈 사무실에 웅웅거리는 공조기 소리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피로가 쏟아지는데 보고서 자구 하나를 몇 번씩 고치고 있었죠. 회의 자료 하나 고치고 팀원들 설득하고 위에 보고서 올리고 주말에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놀러간 사진을 SNS로 보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훅 밀려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부담감도 많았습니다. 남들 다 쉴 때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싶다가도 이것만 잘 끝내면 한숨 돌릴 수 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인정받는다. 하는 생각 하나로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정말 깡으로 버텼어요. 주말에도 노트북 붙잡고 있으면서 조금만 더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결과는 잘 나왔어요. 윗사람들한테 고생 많았다는 말도 듣고 팀원들이랑 다 같이 가볍게 축하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다들 저한테 이번에 진짜 고생했다. 덕분에 팀 분위기 진짜 많이 살았다. 하고 한마디씩 건네주셨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대했던 것만큼 짜릿하거나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게 끝인가? 이게 다야? 였습니다. 그날 밤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불 꺼진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남들 퇴근할 때 혼자 남아 모니터 보면서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겨우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허무함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무기력한 감정이 한 달 넘게 갔어요. 분명 일은 끝났는데 아침에 알람을 듣고 눈을 떴을 때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오늘 이건 해야지 했던 의욕이 아예 로그아웃된 느낌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친한 동료가 말을 걸어도 약간 유체이탈 한 것처럼 영혼 없이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회사는 잘 다녔지만 예전처럼 뭔가에 몰입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겉도는 느낌이었죠.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허무함과 공허한 여백을 견디는 게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제가 선택한 건 미련하게도 또 다른 일거리나 목표 찾아내기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아직 쉬어야 하는 타임이었는데도 곧바로 다음 일을 자처하거나 무리한 계획을 또 세워버렸어요. 마치 바쁨이라는 것에 중독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텅 빈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법을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제가 좀 유별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결과를 얻고도 허전해하는 게 뭔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된 건 쉬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불안해서 다음 일을 찾아 헤맸던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유별나거나 일 중독이라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 못했던 그 감정을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이 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읽다가 마주쳤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 이후에 겪었던 두 가지 감정, 그 허무함과 그 불안한 조급함이 정확히 한 줄로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옆에서 그 6개월을 지켜본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어요. 원하는 걸 이루면 그 행복이 한동안은 갈 거야. 근데 뇌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 행복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뇌 안에 있는 딱 한 가지 물질 때문이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흔히 의욕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근데 이 도파민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훨씬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파민은 목표를 이뤘을 때 나오는 물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목표를 세울 때와 이룰 때 이렇게 딱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표를 이룬 뒤에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면 도파민은 거기서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도파민의 보수 사이클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 더 큰 목표를 세워서 더 큰 쾌감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오래전부터 진화해온 방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뇌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도전할 목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도파민은 아예 분비를 멈춰버리는 거죠. 여기에 재밌는 대비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새로운 취미나 자원봉사, 배움 같은 걸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실제로 더 젊어 보인대요. 반대로 이제 그만 쉬어야지 하면서 딱히 목표도 도전도 없이 유유자적하게만 지내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훨씬 빠르게 늙어간다고 해요.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겪었던 그 프로젝트 이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하나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목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그건 이 도파민 사이클이 말하는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설레서 다음 일을 찾은 게 아니라 텅 빈 시간을 견디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듯 일을 찾은 거였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채운 감정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하나는 다음 계단을 오르고 싶은 설렘이었고, 또 하나는 멈추는 게 두려운 불안이었어요. 이게 왜 통념이 다르냐면요. 우리는 보통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편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취를 결승선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취를 결승선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한테 성취란 끝이 아니라 다음 자극으로 넘어가는 스위치이자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간이정거장이어야 하니까요. 그 스위치는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는 다음 그림으로 눌러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의지가 약해서 혹은 원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조급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뇌가 보내는 신호를 오해했고 그 텅 빈 여백을 감당하는 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해요. 큰 목표 하나만 덜렁 세워놓고 그걸 결승선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심지어 하루 단위의 작은 목표로 만들어서 계속 작은 성취를 스스로에게 쥐어주는 거죠. 그리고 목표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불안에 떠밀려 다음 일로 도망치기 전에 잠깐이라도 멈춰서 이거 해냈다고 스스로 알아차려주는 것. 그게 도파민을 건강하게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목표를 이룬 스스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막연히 잘 해내고 싶다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목표는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을 이뤄낸 것이나 다름없어요. 반대로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목표는 애초에 이뤄지기 힘든 목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인정받는 저 자신을 막연히 그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텅 빈 밤을 어떻게 보낼 나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불안에 떠밀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다만 그 열심 뒤에 찾아오는 여백까지도 미리 하나의 구간으로 설계해 두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여기까지 가면 끝이라고만 그리지 말고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엔 이런 작은 걸음을 이어간다 까지 함께 그려두는 거죠. 그러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이 도망쳐야 할 구멍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다음 페이지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그 금요일 밤을 허무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도망칠 일을 찾는 시간으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밤을 온전히 내가 6개월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시간으로 썼겠죠. 그리고 며칠 정도는 스스로에게 여백을 허락한 다음에 불안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다음 목표는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번엔 딱 이 정도까지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완주가 아니라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에 시선을 두는 것,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불안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온전히 스스로 원해서 내딛는 걸음이어야 했다는 것, 그게 6개월이 저한테 남긴 진짜 결론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로 무너졌던 지점은 프로젝트가 끝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다음 일로 도망친 그 선택이었어요. 6개월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버텼으면서 정작 그걸 온전히 누리는 법은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끝내고 이상하게 허전하다면 그 여백을 서둘러 다른 일로 채우려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백은 도망쳐야 할 구멍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어떤 마음으로 내디딜지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유독 오래 멈춰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를 끝낸 그 밤을 다르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문장을 마주하는 날이 온다면 아마 저처럼 한참을 멈춰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어렴풋이 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삶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이해했다고 조급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뭔가 끝내면 불안이 먼저 찾아왔고 이걸 정말 제 삶에 써먹으려면 사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독하고 냉정한 도파민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어서 지치지 않고 영리하게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